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하루는 늘 부족하고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오고 문득 아무 일도 아닌 순간에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감정이 결코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가 쓴 철학 에세이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젊을 때보다 중년에 다시 읽을 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무언가를 이루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더 가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네카의 이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불안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하루를 바쁘게 보냈고 해야 할 일도 해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하루였는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불안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 감정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느 길도 바른 길이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 움직임은 우리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은 끊임없는 동요 속에 머문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지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깊이 생각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기 전에 방향부터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이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 더 앞서 나가는 것. 그것들이 방향 없이 쌓일 때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세네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거창한 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 순간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은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삶은 아무리 빨라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그 방향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흘러가듯 따라온 길인가?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은 길을 아는 사람에게만 고요해진다. 방향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평정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할 때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이기기 위해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더 만들고 일정을 더 채우고 쉬는 시간조차 무언가로 채워 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수록 마음은 더 산만해지고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자신을 흩어놓는 사람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상태를 정신이 분열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쉬고 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 결국 우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활동은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 이 문장은 현대의 생산성 강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쉬는 것조차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낭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생각 자체를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적절히 쉬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순간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게 하되 분명하게 하라.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안정시키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보다 단지 바쁘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을 분산시키지 않는 사람만이 평온을 얻는다. 무언가를 줄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도 말할 때도 심지어는 쉬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세네카는 이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 속에 머문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게 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보고 그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자신을 판단하는 순간 삶은 자연스럽게 불안정해집니다. 현대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평가, 숫자로 표현되는 반응, 끊임없이 비교되는 삶. 세네카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바뀌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세네카는 다시 우리를 본질로 돌려보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한 기준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이 선택을 납득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만이 고요함을 준다. 이 말은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내 기준이 일치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네 번째, 쉬지 않는 노력은 결국 마음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것이 성실함이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때조차 멈추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계속하고 마음이 버거워도 참고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 그것을 나약함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태도를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속적인 긴장은 마음을 부러뜨린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네카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도 때때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제 힘을 낼 수 있다. 이 문장은 현대의 삶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쉬는 시간조차 유익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고 어딘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서도 계속 지쳐갑니다. 세네카는 이런 상태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력과 휴식, 긴장과 이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기보다 리듬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쉼을 아는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계속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판단이 있어야 삶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만큼 쉬고 있는가? 아니면 쉬어야 할 순간에도 계속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가? 휴식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면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점점 더 어려워합니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잠깐의 틈이 생기면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음악, 영상, 짧은 콘텐츠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행동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평온을 찾지 못한다. 이 문장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네카는 고독을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한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점점 알기 어려워집니다. 세네카는 이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바깥으로만 흔들린다. 이 말은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에 더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안정된 삶을 산다. 이 말은 고독이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고. 여섯 번째,
완벽을 추구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우리는 더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더 나아짐이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작은 부족함도 견디기 어려워지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끊임없는 불안 속에 두는 일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지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완벽이라는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향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든다. 이 말은 지금의 삶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모습, 더 빠른 성장, 더 완벽한 결과.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세네카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준을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이 문장은 우리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완벽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삶을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완벽을 향해 달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평온을 찾지 못한다.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환경보다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불안을 주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아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떠올립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면 괜찮아질 것 같고, 다른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삶도 함께 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생각을 아주 차분하게 되돌려 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장소를 바꾸지만 자신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실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잠시 새로운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가 그대로라면 결국 같은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 너는 너 자신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이 문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짚어줍니다. 환경은 조건이지만 태도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계속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만족은 언제나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환경을 바꾸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온을 유지한다. 이 문장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 긴장과 여유의 균형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우리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지쳐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깁니다. 이 두 상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세네카는 이 극단을 아주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나친 긴장은 영혼을 소모시키고 지나친 이완은 영혼을 무디게 만든다. 이 문장은 삶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긴장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아무런 긴장도 없는 삶은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말합니다. 영혼은 적절히 긴장하고 적절히 풀어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과도하지 않은 삶이다. 이 문장은 현대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그 균형은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쉬면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네카는 이 균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과함에도 부족함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삶의 중심을 스스로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알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삶.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느슨해져 있는가? 그 어느 쪽이든 삶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균형을 찾는 순간 삶은 훨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과함도 부족함도 아닌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긴장과 여유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림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9번째,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린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큰 성취.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원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조금 나아지면 더 나아지고 싶어지고, 결국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고 또 다른 욕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욕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게 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살고 욕망이 적은 사람은 늘 충분함 속에 산다. 이 문장은 행복과 불안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의 삶은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삶을 비교하게 되고, 더 높은 기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 흐름 속에서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아라. 이 문장은 삶을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지 원하고 있는 것. 그 둘을 구분하는 순간 삶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요구하는 것은 적지만 욕망이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없는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가? 욕망이 줄어드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열 번째,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아야 마음이 안정된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느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딘가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서두르려고 하고, 조금 더 앞서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속도를 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을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의 속도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다. 이 말은 빠르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세네카는 그 비교를 경계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고요할 수 없다. 이 문장은 현대의 삶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속도와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삶의 리듬은 점점 흐트러지고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세네카는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이다. 이 말은 속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란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삶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속도를 맞추려 하지 않고 방향을 시키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속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남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삶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리듬을 찾는 순간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빠르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온다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이 아닌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1번째,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우리는 하루를 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며 하루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거의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은 삶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 말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삶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자주 놓칩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저 지친 상태로 다음 날을 준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이 문장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쁘지만 그 바쁨이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은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멈추는 순간 삶은 흐름을 드러내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평정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 이해는 언제나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12번째, 마음의 평정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어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부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마음의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같은 문제 앞에서 반복해서 흔들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상황이 문제라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정을 연습의 결과로 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안다.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삶의 상태를 만든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 짧은 생각 하나, 순간의 반응 하나. 그 모든 것이 쌓여 결국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돌아보고 자주 바로잡아라. 이 문장은 평정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습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멈춘 태도. 이 모든 작은 훈련들이 모여 우리를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상황에 반응하며 흘러가고 있는가? 평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평온을 얻는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완성됩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하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세네카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온다. 우리는 그동안 불안을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 완전히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를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뤄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덜 흔들리는 삶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조금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조금 덜어내고 기준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 단순한 변화들이 모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 기준이 선명해지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